반미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인데요. 4년 전에 코비드-19이 창궐했던 때에 베트남 내에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베트남 다낭에 입국을 했다가 강제로 격리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베트남이 한국인을 강제 격리한 뒤에 빵 조각이나 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빵 조각이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반미를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순식간에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 댓글을 위주로 해서 혐한 감정이 퍼지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지금 베트남에도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조금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베트남 살이나 베트남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틀림없이 베트남을 이해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논란이 되었던 문제의 음식 반미 축제장에 나와 있어요. 호치민에서 제2대 반미 축제가 열려서 와봤는데요. 오늘 한번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10년 동안 느꼈던 베트남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가 일부러 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거의 9시에 개장을 하자마자 왔거든요. 아침부터 지금 몇몇 가게에서 이미 반미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베트남 반미가 세계 최고 샌드위치 100선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바게트 빵이 약간 프랑스 바게트 빵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가장 유력한 게 프랑스 식민 시기에 전파된 바게트를 베트남인 입맛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해요. 반미가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인들의 소울푸드거든요. 아침에 간단하게 밥 먹고 나갈 때 쌀국수도 많이 먹지만 그냥 반미 테이크아웃해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도 반미를 일단 하나 사 먹어볼까? 저걸 다 둘러보고 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적당한 데서 한번 사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 먹으려고 했던 집은 아직 판매 개시도 안 했는데 줄이 진짜 너무 길게 서가지고 저희는 그냥 다른 반미집에 가서 먹어야겠어요. 저 집이 진짜 유명한 집이거든요. 진짜 좋아하이 반미 집는? 여러분 베트남도 이렇게 태국처럼 QR 결제가 막 있잖아요.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베트남 내에서 내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QR입니다. 베트남도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여행자들한테는. 그 반미라고 하면은 빵이니까 밀가루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면 나도 그랬고 신기한 건 이건 쌀가루라는 거. 어디서 먹을래? 와 진짜 너무 덥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진짜 운 좋게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가격이 아까 3만동 2,000원 안 되는 가격으로 반미를 하나씩 샀거든요. 고기 반미이고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물가가 제일 비싼 편인데도 그래도 3,000원 안 되는 가격? 한 2,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대부분 반미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빵조각이라는 논란이 되었다는 음식인데 고기랑 저희는 고수를 먹기 때문에 고수도 넣었고요. 또 이 안에다가 뭐 칠리 소스, 마요 소스 이런 걸 같이 뿌려줬습니다. 그냥 빵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빵 자체가 달라요. 이게 반미의 속재료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종류도 진짜 다양하고요. 아, 오빠는 어땠어? 그때 진짜 혐한 감정 이런 게 느껴졌었어? 난 솔직히 잘 못 느꼈어. 저도 인터넷으로만 이슈화가 되는 거를 좀 느꼈고 사실 현실적으로 크게 느낀 거는 없었거든요.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베트남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또 한국인들도 가장 여행을 많이 오는 동남아시아 국가 1위가 베트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나라가 서로를 좀 좋아한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혐한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두 국가가 참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한국도 국민 성향을 봤을 때 막 우리나라 건드리는 거 아니면 우리 민족의 소울이 담겨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걸 좀 못 참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있지. 손흥민 선수가 이룬 업적이라던가 영화 뭐 기생충이 잘 돼, 삼성전자가 뭐 대박을 쳤어. 그러면은 그게 내가 해낸 일이 아닌데도 같은 한국인이라
베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고 막 애국심이 느껴지고 좀 그렇잖아요. 베트남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뤄왔던 거, 축구로 이 동남아시아 국가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낸 거,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왔는데 베트남의 이런 점이 너무 좋다 하고 베트남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베트남이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는데도 보통 그 정도면은 한 민족이 그냥 없어진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은 그 와중에도 베트남인들의 그런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국가거든요. 또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나라라는 자부심도 있고 또 지금 경제 성장도 거듭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강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나라든 간에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애국심이 굉장히 생기고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게 생긴대요. 근데 솔직히 한국도 그런 면이 많지, 아주 많지. 반미가 초래한 이 사태도 저는 오히려 이 나라 사람들의 뭔가 소울이 들어간 걸 건드렸을 때 국가적으로 화를 내는,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 한국의 소울푸드 김치를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을 하면 우리 난리 나잖아. 완전 화나지 그러면. 맞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치민이 5월 중순인데 우기가 시작되고 좀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여행을 하시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이런 거 감안하고 와도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사실 호치민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한 12월에서 2월, 3월까지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거의 전역이 다 우기거든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아니긴 한데 엄청 더워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든 우기거나 굉장히 덥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베트남인들을 위한 축제라는 게 느껴지는 게 베트남 사람밖에 안 보여요. 올해가 2회째인데 작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반미를 먹으면은 베트남 커피를 무조건 마셔야 되는 게 국룰이거든요. 저도 베트남 사람에게 배운 건데 반미에는 무조건 카페 스어다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카페 스어다를 찾아서 그리고 이 더운 열을 잠깐 벗어날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카페로 잠깐만 피신을 해서 더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구독자분들은 어떤 주제를 원하시는지 설문조사를 올렸었거든요. 한 50% 정도가 여행 관련 콘텐츠를 원하신다고 해주셨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베트남 역사, 문화 이런 얘기들도 원하지만 그런 것들을 올리면 아무래도 여행 관련 콘텐츠만큼 조회수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이 됐던 게 이런 콘텐츠들은 베트남 여행 관련 기념품 이런 콘텐츠에 비해서 조회수가 아무래도 좀 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베트남인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깊게는 아니더라도 가볍게라도 다루면은 조금 더 베트남을 가깝게 느끼는 한국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도 찍게 됐고요. 베트남 여행 콘텐츠와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콘텐츠를 밸런스를 한번 잘 맞춰 나가 보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커피가 나오면 일단 카페인 수혈을 좀 하면서 마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얼음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쭉 빼면 이만큼 막 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아껴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안 아껴져요. 달달한 미숫가루 맛있다. 여러분, 이 베트남에서 최대의 상업도시, 물가가 비싼 호치민 시티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일군에 있는 카페를 와서 커피 2잔과 이 디저트를 시켰는데 10,000원이 안 나왔어요. 17만 5천 동. 이 커피가 지금 한 잔에 약 2,000원 정도 하고 이 디저트는 조금 비싼 편이지. 근데 이게 안에 크루아상 안에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비싸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 맛있어요. 주소를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와서 드셔보십시오. 가격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되게 좋다.
말하고 있는 거 반미 먹자마자 또 간식을 먹어서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저희 아침도 먹고 나왔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베트남이 운동을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메리트를 누리고자 저희 둘 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먹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먹기 위해 운동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디저트를 다 잘 맛있게 먹었고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타국 대비해서 한국이 베트남과 좀 잘 통하는 코드가 맞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그런 영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베트남에 FDI를 제일 많이 한 국가가 한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공장이 여기 당린이라는 지역에 엄청 크게 있거든요.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을 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많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저는 좀 문화와 정서적으로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제일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어른에 대한 예의, 예절, 공경, 가족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도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걸로는 그렇게 크게 문화 차이로 인해서 실수를 할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언어조차도 영어랑 다르게 형, 누나, 언니 이런 게 다 있고 맞아. 그리고 어른들을 만났을 때 뭐 두 손으로 받는다든지 뭐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랑 정말 비슷한 유교 문화이지 않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점원을 부를 때 보통은 사람들이 다 에머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M이 나보다 낮은 동생을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에 있는 점원분이 누가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 안어이나 안어이는 오빠나 형 그리고 찌어이 하면은 누나나 언니거든요. 그래서 안어이나 찌어이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른에 대한 호칭으로서의 공경 이런 게 조금 느껴지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여기도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고 또 계층 이동에 대한 그런 열망도 강한 편입니다. 교육열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뭐 한국에서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자수성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도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느끼거든요.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그런 데는 뭐 언제든 국가가 돌변하면은 다 피본다. 빨리 도망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법과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가끔은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긴 하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 나라 사람이 우리랑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산다 이런 걸 잊을 때가 많아요. 일단 소통해보면은 열심히 자기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하고 비트코인 투자에도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베트남이 가상화폐 채택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접속이 잘 안 되잖아요. 네이버도. 근데 여기는 그런 제한도 없다 보니까 그냥 대화하다 보면은 그냥 평범한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외국인들한테도 되게 오픈 마인드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맞아. 최근에 범죄도시 4가 개봉을 했잖아요. 베트남에도 개봉을 했거든요. 베트남의 범죄도시 1, 3, 4는 다 개봉을 했는데 2만 개봉을 못했어요. 배경이 베트남 호치민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국가를 비하하는 듯한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원천 차단을 한 것 같은데 베트남 친구가 그 마동석 배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범죄도시 4를 보러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범죄도시 2는 개봉을 못했잖아 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그래서 이건 뭐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만 너무 보수적이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도 있잖아. 베트남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가 돌연 삭제가 됐어. 우리도 즐겨 보던 드라마인데 갑자기 그 김고은 나온 드라마. 작은 아씨들. 맞아. 거기 베트남전 참전한 사람이 뭔가 민감한 내용이 있긴 했었어요. 베트남 전에 대한 역사 왜곡이다. 그렇지. 이제 하면서 베트남 전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베트남 전 얘기는 약간 여기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국 분들이 참전을 해서 베트남에 왔었잖아요. 그때 좀 나쁜 짓도 많이 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인이 사과를 하거나 하면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워 한대요. 왜냐하면 그때 승전국은 우리였다. 근데 너네가 왜 사과를 하냐? 약간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한국이랑 만약에 일본인 국제 커플이 있다고 치면 둘이서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가 그렇다, 베트남 사람은 무조건 이렇다라고 일반화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인은 근면성실할 거야 라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봤을 때 모두가 근면성실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느낀 점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트남인과 가까워지려면, 베트남인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딱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이 우리 한국인과 유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해서 베트남인에게 인정의 말을 해주는 것인데요. 베트남이 이룬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칭찬을 해준다거나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정말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그래도 조금 유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트남인들의 이 미소인데요. 베트남인들은 이 미소를 그냥 상대방에 대한 호감 표시뿐만 아니라 미안하거나 당황스럽거나 상대방 말귀를 좀 알아듣기 힘들거나 그럴 때도 좀 미소를 띠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사과를 할 때도 괜히 민망한 마음에 웃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 여행으로든 아니면 체류를 하러든 많이 오는 만큼 조금 더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감정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